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키워드 21번입니다. 유아기인데요. 예, 여기를 조금 보시면 주요 빈출이고요. 최근 10년간 9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요 빈출로 넣어드렸고요. 16회 때 안 나왔고 그거 빼고는 계속 이제 꼭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23회 출제 예상도 우리가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비중을 조금 알고 가시고요. 예, 여기에서는 이제 그 유아기를 같이 다뤄볼 건데요. 여기가 이제 조금 학생들이 요거를 제가 조금 잡아드릴 필요가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잡고 갈게요. 예, 유아기 해갖고 여기 지금 유아기 해갖고 이제 보통 나이를 우리가 이제 요 나이를 이제 2세에서 한 6세까지 보는데요. 이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유아기가요, 이제 삐아제로 치면 전조잡기거든요. 근데 이 전조잡기가 전기, 후기로 나눠져요. 그래서 전조잡기, 전기라고 하면 보통 2에서 4세이고요. 예, 그 다음에 삐아제가 이제 전조잡기라고 하는 게 전조잡기가 후기가 되면은요, 4세에서 6세 정도를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조잡기 전기하면은 우리가 2세, 4세 뭐 이렇게 되고요. 후기는 4세, 6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좀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삐아제는 전조잡기가 두 번에 이렇게 나눠서 걸쳐지거든요. 보통 이제 2세, 4세 뭐 3, 4세 이렇게 되면은 삐아제 말고 이제 프로이트가 있잖아요. 프로이트는 바로 이때가 리비도의 위치에 따라 바뀌는데 프로이트는 이때가 바로 전조잡기 전기는 어떻게 되냐면 입에서 어디로 가죠? 항문으로 가죠. 예, 그래서 항문기예요. 예, 근데요, 이제 프로이트가 전조잡기 후기가 되면은 뭐 4세, 6세 되면 항문기가 아니라 항문에서 리비도가 또 어디로 가요? 성기, 남근기로 가잖아요. 예, 요것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발달해서 에릭슨을 같이 알아야 되잖아요. 예, 에릭슨은 위기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이때가 전조잡기 전기는 자율성 대 수치예요. 예, 그런데 에릭슨이 전조잡기 후기가 되면 주도성 대 죄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문이 나올 때 보통 유아기 해갖고 잡으면 보통 프로이트의 남근기,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의식 이렇게 잡고 삐아제는 그냥 전조잡기 이렇게 잡는데 이걸 자세히 나누면 이때의 연령이 2세에서 6세까지라면 삐아제가 전조잡기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로 전기는 프로이트의 항문기, 에릭슨의 자율성 대 수치심, 전조잡기 후기 4, 6세가 프로이트의 남근기,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의식. 이거를 좀 헷갈리지 않게 잡으셔야 되고요. 근데 보통 문제 풀다 보면 유아기의 전형적인 나이를 4세, 6세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냥 삐아제의 전조잡기, 프로이트의 남근기,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의식 이렇게 크게 잡기도 하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공부하세요. 제가 요거 당부드리고 갈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같이 볼 건데요. 10년간 9문제 정도 비중이었죠. 예, 유아기의 기본적인 특징. 프로이트 발달이 남근기에 해당하며,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의 이게 남근기라는 것은 4세, 6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때 초기적 형태인 양심인 초자아가 발달한다. 이 남근기에 바로 도덕성의 기초가 발달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남근기예요. 바로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이제 나오는데 남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엄마를 사랑해서 동성인 아빠를 적대시하는 거잖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자체가. 근데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을 하는 때에 어떻게 극복하냐면 이성인 엄마를 사랑해서 동성인 아빠를 적대시하는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데 남근기에. 근데 이걸 극복은 동성인 남아가 동성인 아버지를 닮아감으로써 극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아버지 안에 세상의 어떤 규범이나 도덕의 룰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이나 도덕 룰을 배우는 게 그게 바로 프로이트가 말하는 것 중에 슈퍼이고 초자아잖아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 발달의 남근기에 해당하며 초기적 형태의 양심인 슈퍼이고 초자아가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초자아가 바로 뭐지요? 누구를 동일시한다고요? 동상부모에 대한 동일시. 이상부모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성부모, 아버지를 미워하지만 아버지 안에 법과 규범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에릭슨의 이제 요 유아기는 바로 주도성 대 죄의식, 바로 여기를 기준으로 사세육세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오해 없이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주도성 대 죄의식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에릭슨과 관련돼서 이제 주도성 대 죄의식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아제와 관련해서는 전조잡기 후기죠. 여기 지금 보통 요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전조잡기 후기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이때 바로 직관적 사고 단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 사고라고 하면은 단 하나의 두드러진 특성에 이렇게 꽂혀버리는 거라는 거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거 뭐 전도추리 경향이라고도 하는데 그 높이가 긴 비커에 놓으면 높이에 꽂혀버려갖고 어떻게 돼요? 전조잡기에 같은 양인데도 외양이 바뀌면 이게 높이가 높은 게 더 많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거에 꽂히는 그걸 바로 직관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도덕적 발달로는 삐아제의 타율적 도덕이죠. 타율적 도덕이 바로 뭐죠?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예, 그래서 지키는 도덕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전조잡기에 해당해서 타율적 도덕이고요. 그 다음에 콜버그에 있어서의 도덕은 전인습. 이건 역시 뭐예요? 벌 받을까봐 무서워.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것들 그러면 여기에 결국은 요 내용들은 바로 뭐와 뭐를 연결한 거죠? 어느 시기는 어느 학자의 어느 시기로 매칭하는 게 계속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내용이죠. 예, 요거를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기본 개념서 가면 제가 인행사 맨 끝에 종합 정리로 이것들을 한 5-6장의 표로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발달 단계 연령하고 각 학자는 그 시기를 뭐라고 불렀고 시기별 그 영역별 특징, 신체 인지 이렇게 해갖고 한 6개의 표로 학자와 영역별 특징을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딱 머리에 넣고 있으면 요것들 매번 흔들리지 않죠. 예, 그런 자료들 적극 활용해 보시면 시험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때는요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아기 나이는요 애들이 3, 4, 5, 6세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유아기 2세, 6세 막 요때 아이들이 이제 중요한 건 0에서 2세까지는 뭐죠? 성장 폭등기잖아요. 근데 이때는 신체가 발달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발달. 그러니까 폭등은 아니지만 꾸준히. 인지적 성장과 언어. 예, 특히 신체는 꾸준히지만 보니까 인지와 언어는 빠른 속도로 특히. 예, 그래서 전조잡기에서 언어 발달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사회화 교육을 받고 이것을 특징으로 향후 사회적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학습한다. 그 다음에요. 아까 프로이트 남근기에서도 설명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락트라 컴플렉스에 해당하는 시기다.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덕, 규범, 가치관 등의 행동을 배운다. 이걸 누구로부터? 동성부모인 아버지, 동성부모의 동일시를 통해서 배운다. 여하는 엘렉트라 컴플렉스 갈등을 통해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든 것을 모방하는 동일시를 해서 여자다움을 배운다.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기술을 본격적으로 습득하고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한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걸로 신체 발달을 조금 얘기를 한다면 제가 아까 여기서 삐아제로 치면 전조잡기 정기 후기를 나누었듯이 신체 발달에서 그 안에 걸음마기 2세, 4세
그 다음에 학년 전기 4세, 6세. 그러니까 유아기 전체를 우리가 2세에서 6세까지 잡는다면 2세, 4세를 걸음마기로 잡고 4세, 6세를 학년 전기로 잡았을 때 신체 발달에서 중요한 그 차이들을 봐라. 그런 거예요. 걸음마기, 신체 발달은 머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나 점차 신체 하부로 위에서 아래로잖아요. 예, 그 다음에 걷는 능력이 정교해지고 달리기, 뛰기 등 운동이 발달하고요. 이제 신체의 비율이 이제 영아기에 비하면 이제 성장 비율은 감소한다는 건 폭등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꾸준히 성장을 하고요. 2세, 4세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특징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이 대근육, 예, 큰 대근육 하면은요, 뭐, 다리, 이렇게, 이런 것들 움직이는, 그래서 이때는 달리기 도약, 뭐, 이런 기어오르기, 이런 게 발달하고요. 소근육은 바로, 눈과 손의 협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블록 쌓기, 젓가락 잡기 등, 예, 그래서 이제 2세, 4세에 이제 대근육 발달 뿐만 아니라, 이제 2세, 4세 되면 기던 아이들이 걷고 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근육 발달 뿐만 아니라 소근육, 눈과 손의 협응을 통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소근육이 발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되면 아이들이 커다란 단축 끼우기부터 연습을 해서 나중에는 막 힘에 집중을 해야 되는 똑딱 단추도 끼우게 되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세, 5세가 되면 학년 전기가 되면 출생 시보다 이제 체중이 증가하고 신장은 2배 정도 증가하고요. 이제 6세경의 뇌의 무게는 성인의 90에서 95%. 이때 이제 중요한 게 4세, 6세 유치가 빠지고 6세가 될 때까지 영구치는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근육과 공격의 발달은 계속되면 머리 크기는 성인의 크기가 되고 신경계 전달 능력도 향상됩니다. 자, 그래서 인지 발달 봤고요. 이번에는 사회정서 발달 역시 둘로 나눴는데요. 2세, 4세. 예, 2세, 4세면 삐아제로 치면은 뭐죠? 전조잡기, 전기이고요. 예, 그 다음에 4세, 6세는 삐아제로 치면 전조잡기, 후기가 되고요. 그거에 따른 다른 학자들의 시기는 이미 여기서 나눠드렸습니다. 자, 걸음마기 2세, 4세가 되면 정서 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서가 아주 기본적으로 울음이나 뭐 기쁨 정도가 아니라 복잡해지는 거죠. 점점 더. 예, 그래서 정서 이해 능력이 발달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자기주장적 반항적 행동을 통해 자율성이 발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미운 몇 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미운 3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자기주장적 반항적 행동해갖고 미운 3세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책에 따라서는 이때를 제1의 반항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되면 애들이 뭐 3세 이렇게 되면 애들 뭐 무슨 말 잘해요? 안 해, 못해, 싫어, 미워 이런 말 잘하잖아요. 예, 그런 거 좀 기억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충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과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이때 충동 조절하고 통제하는 거 이게 바로 프로이트 치면 항문기잖아요. 항문기의 배별 훈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조절 능력과 통제 능력이거든요. 이전에는 기저귀에 똥만 싸도 막 황금변이라고 칭찬받는데 항문기 되면은 똥이라는 건 말이야 화장실이라는 곳이 있고 변기라는 곳에 싸야 되는 이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조절 통제. 그래서 여기가 바로 전조잡기 전기가 프로이트의 항문기랑 매칭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유형화된 성적 행동 양식이 발달한다.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나 성 역할이 완전히 확립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역할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죠. 여자는 남자는 근데 이런 거 너무 고정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배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세, 6세가 되면요. 3, 4세가 되면 정서가 더 분화가 돼서요. 사랑, 공포, 뭐 좌절감 이런 것까지 배우게 되고요. 5세, 6세가 되면요. 아이들이요. 소위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거. 그러니까 어떤 뭐 생일 선물 뭘 기대했는데 뭐를 줬어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막 이거냐 막 이러는데 5세, 6세가 되면 그걸 준비한 사람의 어떤 거를 좀 생각해서 감정을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추거나 가장하는 방식이 이제 배워진다는 거죠. 사실은 못마땅할 수 있는데. 자아 개념에 자신의 성을 연결시키면 성 안정성과 항상성이 확립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 안정성, 성 항상성 같은 게 더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아는 커서 여전히 여자이고 남아는 커도 여전히 남자이구나.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더 발달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성 정체, 그러니까 성 역할 정체감이나 성적 사회화가 완전히 확립되는 건 청년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때부터 발달을 시작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했고요. 여기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기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뭐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초자아가 발달한다라거나 이런 내용들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지문에서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특히 이 시기에 사회정서 발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 그 다음에 성안정성, 성항상성 이런 개념들이 생긴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앞단계하고 좀 연결한다면 앞단계 감각운동기에서는 대상형 속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획득을 시작했지만 지금 전조잡기에 해당하는 유아기에는 대상형 속성이 확립된다라는 것도 제가 좀 연결돼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기출문장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그 성 정체성 발달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조금 짚고 가야 돼요. 1번, 7번입니다. 22회, 19회 1번. 유아기 3세, 6세는 자신의 성을 인식하는 성 정체성. 난 남자야, 너는 여자야, 뭐 이런 거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19회. 유아기에는 성적 정체성이 발달한다. 나는 여자, 너는 남자, 이것들이 발달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아까도 봤더니 또 후기로 가면 어때요? 성 안정성, 성 항상성으로 또 연결되는 것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이와 상징,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아이들이 놀이가 되게 중요한 때거든요. 예, 그리고 또 상징을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놀이와 상징 놀이에 대해서 2번, 20번. 2번, 20번. 예, 유아기는 놀이를 통한 발달이 활발한 시기이다. 2번. 또 20번, 8회. 유아기는 상징 놀이가 가능하다.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놀이와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걸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애들이 이제 놀이와 관련돼서 긴 막대기를 보면 빠방빠방 이건 총이야. 이런 것들 다 상징 놀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베개 안고 이거 아가야. 뭐 이러는 것들이 다 아이들이 이제 상징놀이라는 거죠. 그런 거 꼭 보시고요. 상징적 사고 해갖고요. 13번, 17번 같이 좀 볼까요? 13번, 17번. 예. 유아기 3세, 6세는 표상에 의한 상징적 사고, 예, 그 외에도 자기중심적 사고, 비가역적 사고, 가역적 사고, 바로 역조작의 원리 이해 못하는 걸 비가역이라 그랬잖아요. 무랄론, 생명이 없는 것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인지발달 보인다 그랬고요. 예, 17번, 11회 유아기는 피아제의 전조잡기에 해당하며 상징적 사고가 활발하다. 그래서 아까 상징적 사고가 활발하니까 놀이도 어떤 놀이가 이죠? 상징적 놀이의 시기이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조금 연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 시기가 이제 프로이트를 치면은 전조잡기 후기 4, 6세가 남근기이고 이때가 그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너무 중요한 시기라 그 지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5번, 8번, 11번, 12번, 5번, 8번, 11번, 12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21회입니다.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한다. 지금 이제 프로이트의 남근기가 해당하죠. 이제 주로 우리가 유아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나이 3세, 6세 보면서요. 예, 그 다음에 유아기 3세, 6세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18회 때도 언급이 되네요. 17회 보니까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가 컴플렉스 시기로 이성부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성부모에 대한 관심이지만 극복은 어떻게 한다?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극복을 하면서 뭐가 발달한다? 초자, 슈퍼이고가 도덕성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것까지 연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컴플렉스 얘기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발달 단계 하면은 이제 이거를 전조잡기 전기 후기로 나누면 에릭슨의 전기는 자율성 대 수치고 후기는 주도성 대 죄의식인데 보통 3세 6세를 크게 묶으면서 주도성 대 죄의식으로만 얘기를 많이 하지만 명확하게 조금 나누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발달 단계와 관련돼서 나온 것들을 조금 보시면 10번, 15번 특히 에릭슨으로 좀 볼게요. 10번. 15번, 예, 바로 유아기 3세 6세 기준으로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의식, 그러니까 삐아제로 치면 전조잡기 후기이지요. 예, 그 다음에 3세 6세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의식의 시기이다라는 거 같이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주도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뭐뭐 해보자, 뭐 이런 목적지향적 어떤 뭐뭐 해보자, 뭐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어떤 거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같은 위기 개념에서 이제 죄의식, 죄책감 이런 얘기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어 지능 발달과 관련돼서 3번하고 9번인데 이 바로 유아기가 바로 3세 6세 언어 발달 3번 언어 발달이 현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언어 발달 아주 중요해요. 3번하고 19번 유아기는 언어와 지능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세 막 이렇게 6세 요 사이 애들 언어 발달하는 거 보면 정말 가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엄청 귀엽죠. 예, 그래서 언어가 현저히 발달한다라는 거 조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문장에서 학생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을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잡아드리면 23번 문장을 좀 볼게요. 23번, 예, 바로 5회 학년 전기 4세 6세 유아는 불안정한 분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류화가 되는 것은 구체적 조작기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쵸? 구체적 조작기 7세 12세거든요. 근데 여기 문장은 불안정한 분류 능력이니까 지금 4세 6세에서 맞는 문장인 거죠. 불안정하다 그랬잖아요. 아직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가야 분류화가 자리 잡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아기 3세 6세니까 완전한이 아니라 불완전한 분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했으니 맞는 문장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분류라는 말에만 꽂히면 안 되고 문장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기출문장을 같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두 번째 스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2회 문제 가져왔습니다. 유아기 3세 6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자신의 성을 인식하는 성 정체성이 발달한다. 아까 성 정체성 나는 남자 너는 여자야 이런 것들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 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먼저 발달을 하게 됩니다. 맞았고요. 2번 놀이를 통한 발달이 활발하다. 예, 그래서 놀이가 아주 중요하고 특히 이때 이제 아이들이 상징 놀이로 이제 시작을 해요. 예, 이런 막대기 보면 빠방 빠방 하고 뭐 이런 상징 놀이. 그 다음에 이제 놀이가 계속 발달을 하게 됩니다. 상징놀이, 집단놀이 이렇게 가고 이제 나중에 구체적 조작기 학교 들어가게 되면 애들이 이제 협동놀이가 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뭐 룰을 알고 이런 놀이까지도 발달을 하는데 바로 이 시기에는 바로 이제 놀이를 통한 발달의 시작인 상징놀이가 시작되는 때라는 거죠. 예, 그래서 놀이의 발달의 흐름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3번 신체적 성장이 영아기보다 빠른 속도로 말이 안 되죠. 영아기는 폭등기로 빠르게 되지만 이때는 어때요? 아까 얘기했듯이 꾸준히 신체도 발달한다. 점진적으로 그랬잖아요. 폭등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건 3번이죠. 4번 언어 발달이 현저하게. 예, 이때 3세 6세는 언어가 아주 중요한 결정적 시기입니다. 언어의 최적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서적 표현의 특징은 일시적이고 유동적이다. 예, 그래서 이때는 뭐 정서 표현이 그러니까 되게 좀 변덕이 심하죠. 짧고 강렬합니다. 예, 그러면서 변하기 쉬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중요한 게 바로 표현을 정확히 읽는 거예요. 영아기는 빠르게 신체가 발달해서 폭등기, 뭐 급등기 이런 표현을 쓰고요. 지금 3세 6세 유아기는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점진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조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요. 쪽수 넘겨서 164쪽으로 가셔서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3세, 6세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 예, 보통 이제 이 유아기가 나오면 3세, 6세로 잡으면서 피아제의 전조잡기 후기의 특성으로 문제들이 나오고 프로이트의 남근기, 에릭슨의 주도성대 죄의식으로 잡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나눈다면 아까 제가 전기 후기와 관련돼서 나눠드린 요거까지는 같이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3세, 6세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 1번. 주요 발달 가업의 하나는 배변 훈련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조잡기 전기에 해당하는 때가 프로이트의 항문기, 배변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때가 바로 프로이트로 치면은 항문기거든요. 전조잡기 전기 나인 2세, 3세 이때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지 3세에서 6세 나왔다 그래서 오로지 남근기만 알면 이런 질문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거 짚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나머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 아이고 아니죠. 피아제의 전조작기죠. 그 다음에 콜버그의 인습적 수준의 도덕 아니죠. 바로 콜버그의 전인습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신뢰대 불신 아이고 아니죠.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전조잡기 전기는 바로 자율성대 수치심이고요. 후기는 주도성대 죄의식, 자율성대 수치심, 주도성대 죄의식과 연결되는 문장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물알론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한다 그랬는데요. 전조잡기 유아는 물알론적 사고가 얘네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때 애들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죠. 그래서 물알론적 사고라는 게 생명이 없는 것도 생명이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게 3세, 6세의 특징인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랬으니까 특징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입니까? 1번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시고요. 이것도 보면 정답률 4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런 문제에 내가 정확히 반응하는지, 내가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시고요. 아, 돌아가는 길 같아도 결국은 시기별 발달 단계는 어느 학자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는지까지 매칭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훈련을 해서 그러니까 시험 장소로 그날 가셔야 되겠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답률이 낮아지는 문제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내가 나는 여기에 휘말리지 않을까라는 걸 좀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13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유아기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조합형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학자별 연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률 32%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기억. 피아제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활발한 시기이다. 맞죠? 피아제 바로 전조잡기잖아요. 전조잡기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생일날 할아버지 생신인데도 뽀로로 케이크 사야 된다고 막 우기고 그러는 게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인 거거든요. 자, 맞았고요. 니은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책감 맞죠? 예, 피아제로 치면 전조잡기 후기와 연결되는 게 바로 에릭슨으로 치면 주도성 대 죄책감이니까 맞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나타난다. 맞죠? 왜냐하면 이때가 프로이트의 남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남근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대표적인 게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잖아요. 맞았고요.
리얼. 콜버그의 인습적 단계의 도덕적 사고가 나타난다? 아니에요. 인습이 되려면 아직 멀었죠. 예, 이때는 지금 그 전인습 단계죠. 예. 그래서 이때는 인습이 아니고 전인습 1, 2단계입니다.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지키는 1단계. 그다음에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지키는 2단계. 예, 그래서 전인습 수준의 1, 2단계이고요. 인습은 3, 4단계이죠. 대인관계 조화를 위해서이거나 사회적 법을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이거나.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아까 좀 전에 봤던 14번 문제도 44%의 정답률밖에 안 됐고 지금 보는 이 문제도 32%밖에 정답률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5번까지 다 맞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는 콜버그의 도덕 발달하고 다른 학자 시기를 일치시키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4회 문제도 그렇고 13회 문제도 그렇고 정답률이 낮은 이 문제들의 특성을 봤더니 학생들이 어느 시기에 그다음에 여러 학자들을 연결해내는 변별력이 약하더라라는 거니까 그것들을 조금 알고 훈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10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 6세 발달, 유아기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서적 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 그래서 이때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정서 분화가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3세 4세에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라면 즐거움, 분노, 그 다음에 5세, 6세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어때요? 뭐까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앞서서 싫으면서도, 좋아,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가장하기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정서가 아주 이제 분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맞는 거고요. 2번, 영아기에 비해 성장 속도가 완만해진다니까 맞는 거죠. 영아기가 급등기였는데 성장 속도가 완만해진다. 언제? 유아기에 완만해진다니까 맞는 거죠. 꾸준히 발달한다,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완만히 발달한다. 같은 표현이죠. 예, 맞았고요. 3번. 주로 감각운동을 통해서 지능 발달을 도모한다. 이건 완전히 틀렸죠. 감각운동기는 요 3세, 6세가 아니라 0세, 2세 영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라는 거죠. 4번, 사회성 발달을 시키는데 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요. 이때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가 이제 걸음마기 요때에는 주로 이제 상상놀이 하다가요. 좀 뒤로 가갖고 전조잡기 초기에는 전기에는 상상놀이, 전조잡기 후기 가면 집단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놀이가 정말 많이 발달하고 그게 사회성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맞았고요. 5번 사고 발달에 있어 직관적 사고, 무랄론적 사고가 나타난다. 맞죠? 그래서 중요한 귀여운 거예요. 직관적 사고, 어느 하나에 꽂히는 그런 어떤 사고가 나타나는 거, 무랄론 생명이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시기 애들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죠. 이건 역시 정답률이 33%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죠? 어느 한 시기에 영역별 발달이 종합정리 비교되었는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발달 단계와 연결된 거는 그 단계를 표현하는 학자들을 연결하는 거. 또 하나, 어느 연령대가 나오면 인지는 어떤가, 신체는 어떤가, 정서는 어떤가, 이걸 연결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문제는 정답률이 좀 낮은 것들을 선별을 했는데 그 낮은 것들의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답 훈련 세 번째 스텝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왜 틀렸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에릭슨에 의하면 유아기, 지금 우리가 3세, 6세 보는데요. 유아기는 정체감대 역할혼란, 아이고 틀렸죠. 그 단계로 또래 집단 영향이 가장 큰 거 아니죠. 지금 이 문장은 청소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쵸? 지금 3세, 6세는 3세, 6세는 이제 에릭슨으로 치자면 전기는 자율성 대 수치심이고 후기는 이제 어때요?
어때요? 주도성 대 죄의식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들 좀 같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유아기는 삐아제의 구체적 조작기. 아이고 3세 6세 보통 얘기할 때 삐아제는 3세 6세가 전조작기죠. 구체적 조작기는요 7세 12세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3번 유아기 집단놀이의 또래 관계에서 남아는 여아와 여아는 남아와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아니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유아기 초기의 놀이는 상상놀이를 많이 하고요. 유아기 후기로 가면은 이제 집단놀이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삐아제로 치면 전조작기 전기, 요때를 걸음막이라고 하는데요. 요때는 애들이 상상놀이 많이 하고요. 전조작기 후기를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집단놀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때 집단놀이를 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끼리 어울리고요.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끼리 어울려요. 예, 요때 해당하는 애들 보시면 우리끼리 놀 거야 하면서 그 반대성을 밀어내는 그런 특징이 보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요런 거 이제 정확히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4번 볼게요. 유아기에는 주로 감각 운동을 통해서 지능 발달을 도모한다 그랬는데요.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건 이때 3세, 6세 유아기가 아니고 영아기지요. 바로 0에서 2세. 5번 삐아제에 따르면 이 시기의 유아의 주요한 도덕적 발달은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의 전환이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삐아제가요 도덕성 발달을 타율적 도덕, 자율적 도덕으로 두 가지로 나눈 건 맞아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아 3세, 6세는 전조작기이고요. 이때는 타율적 도덕이 지배적이고요. 자율적 도덕 아직 못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아기는 타율적 도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리고 결과 중심의 도덕성이지 아직 자율적 도덕 뭐 정상을 참작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6번 유아기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무생물이 감정, 의도, 동기, 생각과 같아 살아있는 생명의 특성을 가진다고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무생물에게도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아기의 특징이지만 이런 특징은 자기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물활론적 사고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나와 이제 타인의 구분은 있지만 타인의 입장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히 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167쪽으로 가셔서 가로넣기 보겠습니다. 자, 유아기, 남아는 무슨 컴플렉스, 여아는 무슨 컴플렉스. 남아는 프로이트의 남근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 보시고요. 자, 2번 유아기에는 삐아제의 어떤 도덕성? 삐아제는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간다. 몇 세를 기준으로? 10세를 기준으로인데 유아기는 3세에서 6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타율적 도덕성이죠. 3번 유아기에는 띵띵띵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되는 것으로 그 사회에서 기대되는 남녀의 규범을 안다 그랬어요. 남자는 여자는 그러니까 바로 성 역할이 발달하는 거죠. 자, 4번 3세, 6세 유아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반항적인 행동이 절정에 이르는데 이때를 제1의 반항기라고 한다. 우리 뭐 미운 3살 뭐 이런 개념이고요. 외국에도 그런 개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1의 반항기, 안해, 못해, 싫어, 미워 뭐 이런 거예요. 5번 유아기의 띵띵띵이란 어떤 사물을 볼 때 대상이나 상태가 갖는 여러 속성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에 의해서 꽂히는 거 뭐라 그랬어요? 계속 말했죠. 직관적 사고.
예, 그래서 이 직관적 사고를 대표하는 게 바로 아이들이 6세 미만의 아이들이 보이는 게 바로 뭐죠? 외양이 바뀌면 양도 바뀐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넓은 비커에 있는 걸 얇고 높은 비커로 했더니 뭐예요? 애들이 높이의 물에 꽂혀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애들이 뭐예요? 이게 더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양이 바뀌어도 양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보존 개념이 아직 유아기 전조잡기 애들에게는 형성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 조금 연결을 하시면 좋겠고요. 6번. 유아기는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 중 뭐뭐에 해당하며 이성부모에 대한 관심. 예. 이성부모에 대한 관심 프로이트의 뭐죠? 남근기에 해당하죠. 자, 유아기에는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의 3단계인 뭐뭐에 해당하며 주도성 대 죄의식이 형성된다 그랬어요. 이제 요때를 학년정기라고 하죠. 학년정기. 정기에 해당하며 주도성 대 죄의식. 여기 지금 에릭슨 그 3세 6세 주도성 대 죄의식 삐아제로 치면 전조잡기 후기에 해당하는 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아의 보존 개념의 획득을 어렵게 하는 것은 어렵게 하는 띵띵띵은 2개 이상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 채 한 번에 한 가지만 보는 거. 한 번에 한 가지만 보는 걸 우리가 중심화 현상이라 그래요. 한 번에 한 가지만 보는 거. 예, 그래서 아이고 잘 써볼게요. 중심화 현상.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 보는 거. 그래서 한 가지 대상에만 집중을 하면 다른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인데요. 이거를 이제 뭐 대표적인 이 중심화 현상과 관련돼서 말하는 속담이 바로 조삼모사입니다. 예, 아침에 하나 더 먹는 생각만 하고 저녁에는 하나 덜 먹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좋다고 이렇게 한 그 조삼모사 이야기 아시죠? 예, 그래서 한 가지 대상, 그 다음에 한 가지 상황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을 중심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9번. 유아기 사고의 특징 중 하나인 무엇은 두 사건이 인접해서 일어날 때 두 사건과의 관계가 없는데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우리가 전환적 추론이라 그래요. 전환적 추론. 이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기본 개념서에서는 뭐 다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바로 두 사건이 인접해 있을 때 두 사건이 관계가 없는데도 인접해서 일어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전환적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녁에 동생이 열이 나고 아파요. 그러면 낮에 내가 때려서 아픈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두 현상이 관계가 없는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런다? 전환적 추론이라고 한다라는 거 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정답을연 OX 하겠습니다. 1번. 유아기는 영아기에 비해서 성장 속도는 감소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한다. 맞죠? 그래서 이때의 그 성장과 관련해서 꾸준히 완만히 점진적으로 이런 표현 익히시라고 했어요. 2번. 유아기에는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기 시작된다. 맞아요. 바로 이 3세, 6세에는 요 개념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더 이제 자존감이 이제 자리 잡아야 되고 요렇게 더 본격적으로 중요한 건 요 다음 단계인 아동기예요. 근데 이때는 시작한다는 표현이니까 맞는 거죠. 3번. 콜버그의 후인습적 도덕 발달 단계에 해당하며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치중한다. 아이고 X이죠. 콜버그는 3수준 6단계로 나눴는데 후인습은 전인습, 인습, 후인습 해갖고 제일 끝단계예요. 지금 우리는 3세, 6세 영아기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틀린 거죠. 지금 3세, 6세 유아기 말하는 거거든요. 3세, 6세 유아기는 후인습이 아니라 전인습 단계입니다. 전인습. 전인습 1, 2단계에 해당하고요. 후인습은 5, 6단계입니다. 도덕성에서도. 예.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유아기에는 주도성 대 죄의식의 심리사회적 위기에 직면한다. 맞았죠? 바로 이때 3세, 6세 누가? 에릭슨이 주도성 대 뭐로 말한다? 죄의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도성은 제가 목적의식이라 그랬고요. 죄의식, 그러니까 주도성 하면 긍정적 자아특질이 이제 목적의식이 생기고요. 이제 죄의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
반대니까 의지가 좀 부족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해서 부정적 자아 특질로 의지 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유아기의 운동 기능은 더욱 발달하여 사각형과 삼각형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근육이 정교해지고 공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때 애들이 이제 대근육, 소근육 발달한다 그랬는데요. 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대근육, 그 다음에 삼각형, 사각형 그리려면 눈과 손의 협응이 잘 돼야 되니까 소근육,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대근육과 소근육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유아기에는 여전히 신체의 경험과 지각적인 경험에 머물러 있지만 사물을 기억하는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이 어른이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제 유아기 3세, 6세가 되면 사물을 기억하고 문제 해결 능력은 이전에 비해서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지속적으로 했으니까 맞는 거고요. 7번. 유아기에는 정서 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감각 운동을 통해 지능 발달을 도모한다. 정서 분화가 두드러지는 건 맞죠. 그러나 감각 운동을 통해가 아닌 거죠. 감각 운동을 통한 건 감각 운동기 0에서 2세이니까요. 8번. 유아기에는 물활론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틀렸죠. 물활론적 사고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귀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완전히 벗어난다 그랬으니까요. 9번. 자신의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여자는 여자에 맞는 행동과 사회적 관계, 남아는 남자에 맞는 행동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동성애 친구들과 어울린다. 맞았죠? 그래서 성 역할에 대한, 그러니까 성에 대한 정체감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동성 친구들과 어울린다. 여자는 여자끼리 뭐 이런 식으로. 예, 유아기 이제 관련해서요. 이번엔 10번. 유아기 아동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의 반응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 맞는 거죠. 자, 제가 말을 했잖아요. 이때 3세, 6세 아이들이 중요한 타인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뭐 엄마 아빠도 가족도 뭐 이런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긍정적 자아 개념 혹은 부정적 자아 개념. 제가 어떤 얘기 했냐면 앞에서 이 시기에 바로 자존감의 기초가 형성된다 그랬죠. 자존감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어떤 더 중요한 시기는 이 다음 아동기인데 이때 바로 그런 자존감의 기초가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이때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게 되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되는 시작이 되는 거고요. 부정적 자아 개념이 되면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니까 맞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바로 여러분들하고요. 바로 키워드 21번 유아기 봤습니다. 여기 주요 빈출이고요. 상대적으로요, 여러분. 이 발달의 전체 단계가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에서 우리 기본서에서 묶어드렸잖아요. 요 8장의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가 우리가 지금 키워드를 나눠서 왔는데요. 여기가 전체 발달 단계 중에 상대적으로 기출이 꾸준히 높은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빠지지 않고 높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21번, 20번, 또 19번 해갖고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는 비중 있는 학습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